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혜상의 싱생송의 박혜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박혜상의 싱생송 3월 첫째 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역사인 가요. 날짜로는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이야기를 전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919년 3월 1일 뭐 말해 못하겠습니까? 3.1 독립운동이죠. 그렇습니다. 일제의 지배에 항거해서 한일평합조약의 무효 그리고 또 한국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비폭력 만세운동을 시작한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요, 고종 임금의 독살설로 인해 가지고 분위기가 굉장히 흉흉하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고종 장례일이 1919년 3월 1일이었습니다. 그 3월 1일 날짜에 맞춰 가지고 한반도 전역에서 봉기를 했었던 그런 독립운동이지요. 이 만세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을 우리는 민족대표 33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33인처럼 직접적인 서명은 없었지만 직간접적으로 본 대회 이 3.1운동 이 운동을 개최하기까지 많은 것을 준비하고 기획하고 했었던 이 많은 사람들을 모두 합쳐서 보통 우리는 민족대표 48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두가 3.1운동이 나중에 진압되고 난 이후에 그 재판에 회부가 돼서 거의 대부분이 구속이 됐었죠. 굉장히 그 시달림을 오랫동안 계속 받게 됐었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워낙 강경하게 진압을 했었죠. 3.1 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요. 바로 그 다음 달입니다.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1919년이 기민년이거든요. 그래서 기민년에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기미 독립운동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네, 3.1 독립운동이 열린 그런 날 3월 1일 1919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1983년 3월 2일 보겠습니다. 중고생 복장 자율화 시작. 일단 학생들의 개성을 무시하지 마라. 각자의 개성을 무시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학생들의 창의력 증진에 엄청난 방해가 된다. 뭐가? 시커먼 교복 말이죠. 네.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이 일제의 잔재다.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83년 3월 2일부터 교복 자율화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겼어요. 불과 얼마 못 가서 가계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는 겁니다. 학교 현장이 좀 있는 집 자식들은 말 그대로 최고의 브랜드를 입고 다니는 겁니다. 저처럼 없는 집 자식들은요, 뭐 옷을 어떻게 사 입을 수가 없어. 형이 입고 있던 거 그냥 팔 둥둥 걷어가지고 입고 다니는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도 그냥 떨어지지 않으면 천만다행이고 떨어진 거 그냥 누벼서 입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사복이다 보니까 하나하나를 사서 입는데 이걸 갈아입으려면 옷이 도대체 몇 벌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저처럼 없는 사람들은 그냥 큼지막한 거, 형이 입던 거, 아니면은 그냥 어떻게 살짝 표시나지 않게 기운 거, 이런 걸 가지고 정말 사나흘을 입고 다니고 갈아입고 일주일 내내 입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학생들 간의 어떤 그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굉장히 심각했었죠.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이 학부모들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가계 부담이 요구가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3년 후인 1986년부터 이 교복은 학교장 재량으로 착용 여부를 직접적으로 결정을 지어라. 그리고 교복의 형태도 마찬가지로 학교장 재량으로 디자인을 하고 결정을 지어라. 이렇게 방향이 수정이 됩니다. 지금은 교복이 정말 얼마나 곱게 나옵니까? 이거 교복이야 신사복이야? 이거 숙녀복이야? 이럴 정도로 정말 아주 정말 멋지고 맵시 있게 그렇게 나옵니다. 물론 교복이기 때문에 교내에는 똑같은 그런 그 디자인으로 그렇게 입게 됩니다. 현재 교복 착용이 대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1958년 3월 3일 보겠습니다. 북한 천리마 운동 시작. 네, 그렇게 많이 들었던 거예요. 천리마 운동. 요건 김일성 시대 때죠. 1958년 그때 그 천리마 운동이 제안이 되고 했었는데 이 배경이 굉장히 심각한 경제난 때문에
이 천리마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결과는 어땠나 하면은요,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1960년대 초에 아주 급속한 성장을 이루게 되죠. 바로 천리마 운동, 여기에서 기인한 여러 가지 그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급속하게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북한이 그 옛날의 천리마 운동을 다시 들먹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최근에 대북 제재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이 현 상황을 어려운 이 현 상황을 김일성 시대 때 경제난과 거의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나, 인식을 그렇게 같이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천리마 운동을 다시 또 소환을 해내서 그때 당시에 펼쳐졌던 1956년과 상황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천리마 운동을 시작해야 된다. 그때로 돌아가자. 뭐 이런 이야기 같아요. 기사를 하나 제가 여러분께 준비를 했는데요. 이 기사가 아마 모든 것을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게 될 겁니다. 이 기사를 보면은요. 우리의 힘을 소모, 약화시키기 위한 적대 세력들의 살인적인 제재 압박은 주요 공업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바람이 세차게 불수록 깃발은 더욱더 펄펄 휘날리는 법이다. 주요 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역사의 역풍이 거세질수록 혁명의 붉은 기, 자력갱생의 기치를 힘차게 휘날리며 사회주의 조선의 질풍 같은 진군을 힘있게 견인하고 추동해야 한다. 이런 기사가 떠 있습니다. 2020년 1월 13일 평양 노동신문 기사의 한 토막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야, 이거 기사만 봐도 천리마 운동을 지금 와서 왜 다시 재소환을 하는지 그 이유 짐작이 가네요. 네. 자, 1975년 3월 4일 봅니다. 찰리 채플린 기사자귀 수여. 당시에 나이가 86이었습니다. 86세. 네. 빈민가에서 태어나가지고 정신병을 앓고 있던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소년. 정말로 놀라운 인생 역전이었지요. 찰리 채플린. 근데 이 기사 자귀 수여가 사실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일단 나이가 86세. 그리고 이미 한창 활동하던 그 시기를 수십 년이 지나버린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이보다도 20년 전에 이미 영국에서는 기사 자귀를 주려고 시도를 했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채플린의 공산주의적인 성향이 잘못하면 미국의 여론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라는 워싱턴 주재 관리들의 보고를 받고 영국 황실에서 그 계획을 철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1975년보다 20여 년 전이니까 1955년 그 즈음에 이미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데요. 그건 이제 단지 미국 생각입니다. 미국에서 추방당할 만큼 사상적인 문제를 지녔다. 이렇게 판단한 미국의 생각이에요. 미국의 입장이에요. 근데 채플린은 또 입장이 달라요.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어떤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한 일도 없다. 나는 평화주의자다. 이렇게 외치고 있거든요. 그게 채플린 입장입니다. 서로 교차가 되고 있죠. 그러니 마치 정말로 그 채플린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판단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채플린이 남긴 역사적인 그 작품들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예술적인 영감을 얻고 또 많은 것을 배우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1975년 3월 4일 찰리 채플린 기사 자귀를 받은 날. 그런데 기사 자귀를 받고 18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추모를 합니다. 평화를 사랑했고 희극을 사랑했던 찰리 채플린. 이렇게 기억하고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15년 3월 5일 봅니다. 마크 리프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당해. 이거 기억이 나네요. 그다지 오래전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이었습니다. 거기서 그 웬 중년 남자가 25cm 길이의 과도를 가지고 리프트 대사의 오른쪽 안면 그리고 왼쪽 손목 부위를 긋게 된 거죠. 네. 그런 그 사건이었는데 정말 그 뉴스를 보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더구나 이 사람이 그 전에도 그런 예가 또 한 번 있었다고 그래요. 2010년 7월에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강연 중이던 주한 일본 대사에게 콘크리트 덩어리를 던져가지고요. 통역자가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그런 전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진보 성향의 문화운동 단체라고 그랬어요. 우리마당이라는 단체의 대표 김기종 씨가 바로 그 인물입니다. 2003년 3월 6일 경북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 사적 444호로 지정. 네. 세종대왕자 태실 이 경북 성주군에 있습니다. 월항면, 네, 정확한 주소는 월항면에 있는데 여기에 그 조선 세종대왕의 18왕자 18왕자하고 단종의 태실 태반을 넣어놓은 독이죠. 그 태실이 있습니다. 19기가 있어요. 19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본래 그렇게 합니다. 왕자들이 태어나면 왕자의 태를 잘라다가 왕실의 기운을 좀 이렇게 뭐랄까 좀 크게 좀 끌어들이고 또 왕실의 어떤 그 번창을 기원하기 위해 가지고 조선 땅에 있는 명당이란 명당을 찾아가지고 그 명당에 그대로 잘 봉안을 해오는 겁니다. 그 태를 말이죠. 그렇게 봉안을 해오는데 이런 군대가 이제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제강점기 들어와가지고 조선의 그 민족의 어떤 그 기운을 말살한다. 조선의 민족 정기를 말살하겠다. 이런 아주 고약한 그런 집념 때문에 사실 그게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전부 다 완전히 그 훼손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서령으로 이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는 태실은 바로 현재 이곳이 바로 유일합니다. 경북 송주군에 있는 곳이 유일합니다. 근데 저는 그곳을요 참 우연하게도 1년에 한 서너 번을 갔었던 적도 있어요. 거의 매년 가게 됐었는데 제가 그곳에 가게 된 연유는 태실을 찾아간 건 아니었고요. 거기에 가면 이제 바로 그 옆 기슭 계곡 하나를 가벼운 계곡 하나를 지나서 옆 기슭에 아주 오래된 고찰이 절이 하나 있습니다. 선석사라는 큰 절이 있는데 그 절에 제가 존경하는 스님이 주지로 계시던 때에 수년 전입니다. 계속 매년 갔었죠. 그래서 연초에는 가서 거의 한 일주일을 제가 묵어서 오기도 하고 거기서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정리해서 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법당 문을 활창 열면은요 바로 눈앞에 그 태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태실까지 또 단숨에 또 갔다 오기도 하고 바로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그곳을 굉장히 자주 이렇게 갔었던 그런 흔적이 있는데 실제로 훼손된 이 대리석 같은 거로 깎아놓은 그런 항아리 같은 거였는데요. 이 훼손된 흔적을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런 걸 이렇게 난도질을 하고 노략질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거 하나 때문에도 아주 사소한 미움이 복받치게 되더라고요. 네, 참 못할 짓을 한 거죠, 그네들은.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북 성주를 가게 되면 꼭 세종대왕 왕자 태실이 있는 그곳 성주군 월항면 꼭 한번 들러서 그다지 높은 산 아니에요. 네, 운동 삼아 걷기 좋을 겁니다. 가서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오는 것도 역사의식을 고취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3년 3월 7일 클리프 리처드 34년 만에 내한 공연.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이 되겠네요. 네. 2003년 3월 7일이면 클리프 리처드가 두 번째 내한 공연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왔을 때 기자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첫 공연을 나는 상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 정말로 상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1차 내한 공연이 어땠었는지 한번 돌아보도록 할까요? The Young Ones라는 노래가 있죠. 이 노래가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빅히트를 합니다. 이 빅히트에 힘입어서 영화가 하나 나오는데요. 1964년 말에 동명의 제목 The Young Ones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개봉이 됩니다. 그리고 1969년 10월 15일 날 내한 공연을 갖게 되거든요. 아마도 클리프 리처드라는 스타로서의 어떤 그 브랜드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영화의 힘이 크지 않았었나. 또 영원스라는 영화의 힘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흘 동안의 공연에 운집을 합니다. 뭐 표가 예매 동나는 거는 뭐 정말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바로 매진이고요. 엄청난 인파가 그의 그늘을 그의 그림자를 쫓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연 사흘 동안. 근데
그런데 그 공연들 가운데서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공연이 10월 18일 날 마지막으로 열렸던 공연이죠. 이화여대 강당 공연입니다. 관객들의 환호, 비명, 특히 드영 원스를 노래할 때는요, 클리프 리차드가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클리프 리차드는 이화여대 강당에 모여있는 그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관객들이 드영 원스를 합창하는 광경을 목도하고 있었다. 오히려 그 합창하는 모습을 자신이 감상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평이 나올 정도로 말이죠. 정말 엄청난 환호였었습니다. 그 여학생들이 이제 무대에다가 그 클리프 리차드를 향해서 선물을 던지는데 뭐 리본을 단 이쁜 사과를 이쁘게 리본을 묶어가지고 뭐 이렇게 레터를 써가지고 던지고 거기다가 뭐 꽃을 던지고 손수건을 던지고 선물 보자기 던지고 말이죠. 정말로 엄청났었죠. 그런데 레이스가 달린 손수건 이런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외국에서 행해지고 있던 스타를 향한 그런 어떤 일종의 그 퍼포먼스입니다. 환영 퍼포먼스예요. 공연 중에. 그게 우리나라가 그런 걸 처음 봐서 그렇지 외국 공연에서는 어디를 가나 그보다도 더 정말 엄청난 환호와 엄청난 물량의 그 퍼포먼스들이 그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게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빠르니까 말이죠. 선진 문물을 좀 빨리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했었나 본데 그 가운데 레이스 달린 손수건을 갖다가 아마 속옷으로 오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리프 리차드 내한 공연 때 뭐 여학생들이 속옷을 던졌다 뭐 이러고 나오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그 와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내한 공연 속옷 투척 사건이라고 사건 이름까지 그렇게 만들어져 있겠습니까? 그거 엄청난 루머였었거든요. 실제로는 레이스를 곱게 달아놓은 손수건이었습니다. 손수건. 네. 그런 거는 이제 선물로 다반사로 많이 던지는 거였었는데 네. 그게 그렇게 보도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1970년 1월호 가요생활이라는 잡지에 그 부분이 굉장히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분명한 것이 내한 공연 때 속옷을 던진 것이 아니라 손수건을 환영 퍼포먼스로 던졌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젊은이들 축제 현장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진풍경으로 비춰지지 않았었나. 이런 이야기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오해는 여러분 하지 말아주시길 하는 마음을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네. 얼마나 뜨거운 환영 인파였던가. 그리고 공연이었던가 이런 걸 생각해 되죠. 네. 자, 그로부터 34년 만에 내한 공연을 이렇게 갖게 된 것. 바로 그날이 2003년 3월 첫 주, 바로 3월 7일이었다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요. 클리프 리차드의 노래 The Young Ones의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께 질문으로 남기면서 역사인 가요 1년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 끝구절을 그래도 불러드리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고 역사인 가요가 처음 출발을 할 때 역사 속에 한 곡의 노래를 발췌해서 그 주 한 매주 전해드리기로 약속을 했었죠. 초기에 좋았어요. 중기까지. 그러나 중기를 지나면서 저작권 협회의 여러 가지 침해 사항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가 불거져서 노래를 빼기로 마음을 먹고 역사인 가요라는 제목으로 역사만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 죄를 사하고서 이렇게 한 곡의 노래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것도 귀퉁이만. 사실은요, 이 귀퉁이 마지막 구절, The Young Ones의 마지막 구절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처음 기획했었던 역사인 가요 속에 실제로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함축적인 바로 이 메시지 노래로 전하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새로운 컨텐츠를 또 기대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And someday when the years have flown, darling, then we'll teach the young ones all alone. 그리고 언젠가는 세월이 흐르고 우리도 청춘들을 가르치겠지.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노랫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젊은이들에게 청춘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박혜상의 싱생송
역사인 가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뭡니까? 이야, 이거 뭐예요? 오, 케이크입니다. 이야. 자, 촛불 같이 끄도록 하죠. 오늘 싱생송. 이야, 이거 시즌 2를 마무리한다고 준비해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역사인 가요 1년치를 마무리했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맛있는 케이크를 또 이렇게. 여러분 같이 케이크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싱생송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새로운 컨텐츠로 다음 주에 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니까 제가 점점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운 차리고 열심히 몰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상의 싱생송 파이팅!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가요인 가요로부터 배웠고 다시 한번 더 기대해보고 축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 또 국민의 교양 함량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프로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프로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박혜상의 싱생송이 어느덧 2년이 흘렀군요. 네. 감사드리고 즐거움했던 방송입니다. 앞으로도 새로 시작되는 프로그램 우리 박혜상의 싱생송 기대가 큽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프로를 통해서 좀 더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싱생송 역사인가요?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다시. 몰랐던 우리의 생각이 안 나. 잠깐만. 노래 가사만 알지, 그죠? 노래에 대한 역사적인 것들 많이 아시는데 좋은 정보 많이 알려주시고요. 올해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박혜상의 싱생송 사연인가요? 1년을 끝나고 역사인가요? 또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좋은 방송 보내주셔서 고맙고요. 새로운 또 1년을 기대합니다. 화이팅!